불꽃 받침. 장원영의 엉덩이 춤 영상이 중국에서 며칠 사이에 조회수 무려 46억 회를 넘으며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원영이 엉덩이로 원으로 회전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아무리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도 조회수가 단 며칠 만에 46억 회가 나온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이것은 중국 내에서 K-팝에 관심이 있는 젊은 층 말고도 기성세대와 관심 없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번씩 이 영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은 누구지? 언제 유명해졌나? 또 한국 걸그룹인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한 중국 네티즌은 캐피탈이 다시 한류 투기를 시작했다. 이번 마케팅에 많은 돈이 투자됐죠. 그녀는 그녀를 지원할 자본이 있는 것 같다. 라며 중국 자본이 일부러 이 영상을 띄우려고 했다고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K-팝이나 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 영상을 봤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한 K-팝 아이돌 중국 팬은 장원영은 예전에도 유명했다. 라고 말했는데요. 어느 누가 봐도 이 영상은 거액을 들여 마케팅한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빌리빌리에서는 며칠 만에 46억 회의 조회수가 나왔다며 이 엉덩이를 흔드는 춤은 장원영이 처음 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초반 한국의 가수들이 구사했던 춤이라고 했는데요. 이 영상에 중국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대 황제들이 왜 한국의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요구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몇 바퀴만 더 돌면 나는 사라질 거예요. 이 액션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총각 같은 느낌이 있어서 흉내내는 사람들은 누가 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암튼 핫스팟이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후크가 매우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화이트 플리츠 스커트가 포인트인데 원을 그리며 돌았을 때 나타나는 곡선이 유난히 우아하다.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훈훈한 모습. 이 동작은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최소 2000년부터 다양한 뮤직비디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작입니다. 실제로도 가능합니다. 이걸 실제로 밈이라고 부르나요?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동작은 댄서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인데 엉덩이 흔드는 사람 본 적 없으신가요? 한국이 다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하는 시점인가? 그녀를 압도적으로 날려버리세요. 한국 연예계 기성세대들은 현아가 맴돌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면 절대 다른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가끔씩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너무 무지한 걸까요? 정말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인기가 많을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전설적인 세대 차이 아닌가요? 중국에서는 지금 이 영상이 엄청난 인기를 끌자 이를 따라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따라하는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중국의 SNS에는 트러블 메이커의 음악에 맞춰 이를 따라하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중국인들은 재밌어하면서도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많은 어린 소녀들이 흉내내고 있어요. 왜 비틀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흉내를 냈지만 그 느낌을 흉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소녀들은 마치 파킨슨병에 걸린 것처럼 춤을 추고 있네요. 허리를 곧게 펴고 원을 그려야 하는데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동작이 인기 있는 이유는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배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입니까? 대부분의 여성의 허리는 매우 단단하여 남성만큼 잘 비틀지 못하며 제 아내도 허리를 구부리지 못합니다. 다리를 뒤로 당길 때는 엉덩이를 뒤로 밀고
허리를 비틀 때는 손을 뒤로 펴고 상체를 앞으로 밀며 가슴을 들어 허리를 들어 올린다. 이론이 그렇게 강하다면 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스커트를 입어서 멋져 보이세요? 한국 걸그룹을 팔로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국 소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왜 다른 사람의 성공 뒤에 숨은 노력을 배우지 않고 한국 춤과 한국 노래를 배우나요? 한국 아이돌들은 기획사에서 만들어져 기본 실력이 충분하지만 본토에 있는 우리는 정말 잘하는 게 없고 얼굴만 예쁜데 노래나 연기를 못합니다. 심지어 한 중국인은 장원영의 춤을 책에 그림으로 그려서 애니메이션으로 보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중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서 장원영의 머리카락이 올라오자 무려 1,900만 원까지 올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판매자 A씨는 아이브 싱가포르 공연에서 장원영의 머리카락 3가닥을 직접 뽑았고 DNA 검사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려면 장원영의 또 다른 DNA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도 가격이 점점 치솟더니 1,90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사실 중국 내에서는 장원영을 보는 편치 않은 시선도 많았는데요.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 패션 위크를 방문했을 당시 머리 장식 봉황 비녀를 소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네티즌들은 봉황 비녀가 자신들의 나라 고유 양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장원영 SNS에 악플을 달기도 했는데요. 당시 중국 매체 내시즌은 장원영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장원영이 비녀를 두고 한국의 멋이라고 했다. 한국에도 비녀가 있지만 봉황 문양 비녀는 중국 고유의 양식이라고 장원영을 저격했습니다. 지난 1월 장원영은 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며 해피 설날 보내세요 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게시물이 올라오자마자 중국 팬들은 일제히 해피 차이니즈 뉴 이얼 행복한 중국 설 이란 댓글을 도배하며 도를 넘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욕설과 손가락 욕 이모티콘을 달며 죽어라, K-팝에서 나가라 등의 말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어떠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한국의 좋은 문화는 다 중국에서 유래했고 한국에서 먼저 훔쳐갔다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같은 중국인들의 삐뚤어진 중화사상과 문화 패권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일부러 한류가 중국 내를 장악하지 못하게 흑색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원영에 대해서 비판 여론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듯해도 이번 장원영 춤이 전 국민적 관심이 되는 것은 막지 못했는데요. 중국에서는 한한령 이후 K-팝 아이돌 공연이 중국 내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강력한 K-팝 팬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경계하면서도 최근에는 한한령을 풀 것 같으면서도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장원영의 춤이 한한령을 풀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